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관객들 반응 보니까 반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한쪽은 이거 너무 가볍고 B급의 정리도 안 된 영화 같다. 한쪽은 그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즐길 정도는 된다. 저 같은 경우엔 일단은 후자 쪽이긴 합니다만 얼추 브로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확실히 이런 쉴 새 없는 서양 유머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영화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영화의 톤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엔드게임 이후 토르의 진중한 성장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망하셨을 것 같고, 가볍게 킬링타임 정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토르의 리뷰를 만들려고 하다가 리뷰는 다른 분들이 더 양질로 만들어 주실 테니 제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앞으로의 마블, 다시 말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마블은 이제 한물 갔다, 예전만 못하다. 그런 상황과 함께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100분 토론 아니고요, 전문적인 논평도 아니고요, 그냥 속상한 마음에 떠들어보는 푸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압니다. 케빈 파이기나 마블의 수뇌부가 거대하고 탄탄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 하지만 저는 철저히 관객의 입장에서, 마블 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시작해보시죠. 저는 심각할 정도로 지고지순한 마블 빠입니다. 아니, 마블 빠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누구는 유치하게 볼 수 있는 히어로 영화에서 신념과 가치관을 배웠고, 다른 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쾌감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때문일까요? 영화건, 드라마건, 코믹스건 나오는 족족 가장 빠르게 보려고 했고요. 피규어도 핫토이, 퀸스튜디오 할 거 없이 많이도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인분하지 마세요. 호주머니 거덜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팬데믹으로 조금 미뤄졌던 페이지 4의 첫 시작 블랙 위도우를 보러 극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뭐지? 이상하게 좀 힘이 빠졌다랄까요? 저는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전에도 토르2나 캡틴 마블에서 삐걱거린 적이 있잖아. 그리고 다음 영화 샹치도 봤습니다. 뭐지? 아니야, 내가 이런 동양 문화의 마블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 그래도 양조위 아저씨 연기 좋았잖아. 다음으로 이터널스도 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데? 굉장히 특이한 결의 마블 영화가 나왔잖아 했는데 세상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블랙 위도우, 샹치, 이터널스 모두 호불호가 강한 영화였습니다. 누구는 재밌다고 하는데 누구는 연신 마블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죠. 얼마 전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 2도 일평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의 영화였습니다. 그마저도 호불호가 많은 것을 보고 마블도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의 격차가 큰 시리즈가 되었구나, 더 이상의 모두의 마블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했고,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고 그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왜 마블은 갈수록 호불호가 강해지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정도로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마블이니까 가능했다 싶은 부분도 많아요. 사람은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되게 멋지긴 한데 이전에 다 본 거잖아. 이 뒤에 어떻게 될지 뻔하게 예상되는 걸 감흥이 떨어지다 보면 이는 곧 재미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 좋은 예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었습니다. 그래요, 모여서 싸우면 너무나 멋지죠. 카메라 빙글빙글하면서 단체 너무 멋지죠. 하지만 이거 우리 1편에서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2편은 화면은 화려하고 멋진데 지루한 영화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마블도 바보가 아니기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인피니티 워에선 수많은 캐릭터를 찢어서 전개했고, 엔드게임에선 파격적인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거대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페이지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마블이 몇 편의 영화를 만들었죠? 23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젠가로 비유를 해볼게요. 젠가는 쌓으면 쌓을수록 정말 어렵잖아요. 밑에 위치한 영화의 장점을 뽑아서 위에 쌓아 올리고, 그리고 또 아래 영화의 장점을 뽑아서 위에 올리고, 마블은 그 어려운 탑을 아슬아슬하지만 그나마 완성도 있게 유지해왔습니다. 모두들 마블은 패스트푸드 같은 영화다, 필름이 아니다를 말했지만 그래도 그만한 세계관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마블도 엔드게임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겁니다. 더 이상 쌓아 올리면 무너지는 탑의 위기 말이죠. 여기서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언젠가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탑을 올릴 것이냐. 그리고 당연한 결정을 했겠죠.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전에 봤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들. 그렇게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세계관 확장을 위한 멀티버스, 그리고 개별 작품의 독립성을 위한 장르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겠죠. 이 두 개의 카드가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위기가 될 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더 큰 세계관이 필요했을 거예요. 영화에 등장시켜야 하는 수많은 코믹스 캐릭터들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우주적으로 뻗어나가는 스케일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성립시키려면 수많은 설정 오류들이 생깁니다. 얘는 지금까지 뭐 했는데, 쟤는 원작 설정대로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개념이 멀티버스였을 겁니다. 과거 앤트맨 시리즈에서부터 언급된 멀티버스의 개념. 코믹스에는 수많은 버전의 같은 캐릭터들이 있죠. 우리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여러 버전의 스파이더맨들을 보며 그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죠. 이제 드디어 이 세계관에서 엑스맨들을 볼 수 있게
있겠구나. 판타스틱 4의 등장도 고시겠다. 저 또한 그랬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블 영화를 웬만히 다 보신 분들은 저와 같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께는 이게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영화를 봐도 개별적인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안 보면 저게 이해가 안 된다더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꽤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더라. 특히 로키나 완다비전 같은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까지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이는 비교적 얕은 지식의 관람객에겐 큰 피로도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닌 선행학습이 필요한 영화가 된 것이죠. 근래의 영화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만 봐도 완다비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죠. 물론 몰라도 어느 정도의 재미를 받쳐줍니다. 하지만 영화에선 완다의 이전 서사가 거의 생략되어 있는 수준이라 온전히 캐릭터들에게 몰입하려면 완다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게 단가요? 앞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버린 멀티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드라마 로키 관람은 필수고, 샹치에 나왔던 조직 텐링즈는 드라마 미즈 마블에서도 등장하고, 팔콘이 진정한 캡틴이 되어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선 팔콘과 윈터 솔저를 봐야만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앞으로 나오는 건 드라마건 영화건 모두 다 봐라, 이런 수준이 된 거죠. 말만 들어도 버겁죠? 과거 촘촘하게 얽혀있는 세계관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큰 장점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블 세계관은 너무 거대해져 버렸죠. 이대로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라이트 팬들에겐 나날이 진입장벽만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마블이 일반 관객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이야말로 호불호의 영역이 생기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마블은 지금까지 참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에선 첩보물의 긴장감을 보여줬고요. 토르에선 북유럽 신화의 판타지를 보여줬습니다. 앤트맨에선 가족영화다운 교훈을 줬고요. 블랙팬서에선 아프리칸 흑인 문화의 전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선 스페이스 오페라까지 펼친지라 소위 말해 히어로 영화에서 해볼 거 다 해봤다 싶은 어벤져스의 완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렸고, 새로운 페이지의 기로에서 마블은 지금까지의 히어로들이 아닌 새로운 히어로들을 소개해야 하는데 직면했습니다. 블랙 위도우까지는 이전의 마블과 거의 똑같았어요. 작품이 밋밋한 편이긴 했지만 호불호는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호불호의 시작은 샹치 텐링즈의 전설부터였습니다. 작품이 별로다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주변만 봐도 재밌게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전과는 다른 톤에 당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 딱 느꼈어요. 아, 마블은 마치 페이지 1 때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서사를 쌓아올린 것처럼 다시 새로운 탑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미 관객들은 이전의 정점과 캐릭터성을 보고 익숙해져 있으니 아예 개성적으로 가자. 이터널스 같은 경우엔 새로운 히어로들을 소개하는 영화이기도 했지만 그 메가폰을 명감독 클레이 자오에게 맡겼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우아한 히어로가 나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히어로 영화는 결이 맞지 않은 클레이 자오표 영화가 나왔다는 말이 많았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블은 이제 히어로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도 확실한 장르 영화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영화들이 어느 정도 같은 중심을 가지되 컨셉 정도를 조금씩 비틀었다면 이제는 아예 개별적인 장르 영화를 보여주려 하는구나. 쉽게 말해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똑같은 카레집에서 새우 카레, 야채 카레, 돈가스 카레를 팔았다면 이제는 카레도 팔고 짜장밥도 팔고 마파두부 밥도 팔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에서 그걸 입증합니다. 1편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비주얼 쇼크를 보여줬다면 2편은 정통 오컬트 호러에 가깝습니다. 감독이 무려 이블데드의 샘 레이미입니다. 재기발랄하고 독특한 연출에 즐거움을 느낀 사람이 있는 반면 당황스럽거나 실소가 나왔다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봤던 토르 러브 앤 썬더는 확실히 B급 코미디물로서 노선을 탔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샹치는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접목한 무술 영화, 이터널스는 자연의 풍광과 그 스케일을 보여주고자 한 예술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오컬트 호러 영화, 토르는 B급 코미디 영화. 확실히 장르화를 확고히 하다 보니 이전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당황스럽고 새로운 걸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아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정말 이제는 호불호의 마블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블의 계획이라면, 이러면서 또 뒤로 갈수록 굉장히 좋아질 큰 그림이라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게 아닌 관객도 마블도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쩍 요즘 실망이 많아지고 있는지라 속상한 마음이 크긴 합니다. 지금까지 떠들었던 이야기는 대체 몇 분을 떠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겠지만 저는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취향과 잘 맞는 사람들은 즐겁게 볼 것이고 또 안 맞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나날이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엔드게임을 다시 한번 봤어요. 와, 그래, 이걸 아이맥스로 개봉날에 봤었지. 이런 시리즈의 전율과 감동이 앞으로도 있을까? 그거야 모르죠.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더 좋은 작품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또 엔드게임을 능가하는 피날레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때 유행했던 서부 영화가 지금은 클래식이 되었듯, 홍콩 영화가 기성세대들의 추억이 되었듯, 분명 언젠가 제 맘속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에 마블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물론 오래오래 롱런하고 계속하자 마블. 오늘 저의 푸념이자 수다가 친구처럼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이런 걱정이 불편하셨다면 그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저도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전만은 뽕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동시대에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마블.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블짱.